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천안을 꿈꾸며 C스테이션에 모였습니다. 천안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는 문화도시 페스타 기간 중에 여기 C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우리 초대 손님은 오규택 연극 배우이십니다. 이분을 뵈면은 제가 두 가지 생각을 갖는데요. 닮았다, 나랑 외모가 닮았다.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닮았다. 그래서 좋다. 되게 이렇게 같이 만나보니까 인품이 무지무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하고 닮아서 기분이 좋다입니다. 그래서 닮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한 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많이 설레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기쁨과 설레임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규택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우 오규택입니다. 인사가 너무 소개가 거창한데. 그쵸, 수다 떨자고 해놓고서 막상 시작하니까 말이 좀 장황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하셔가지고 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이 연극 공간을 만들고 그 무대를 여러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주변 이웃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매우 친근하게 인사를 하세요. 처음 보았을 때 인사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바로 감을 잡죠.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한테 손해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 이중찬 선생님하고 저하고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장황하지 않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편한 가운데 그냥 선생님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아서 그분들도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마운 점을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공사 중이셨어요. 그 전에 운영하시던 가게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무대를 만들고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찻집을 시작할 때 그 공사 중에 제가 이제 가서 이런 공간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사할 때 제가 그때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그래서 첫 공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제비다방에서 있었던 공연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대단한 팬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제비다방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이중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토크쇼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칭찬만 오고 가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바로 채널 돌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칭찬하고 다른 얘기 할게요. 제비다방은 지금은 이제 JB 소극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제비다방은 시인 이상 이 종로에 문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다방을 만든 것, 그것에 대한 오마주로 이름을 지었고요. 제 가슴속에는 지금 제비 소극장으로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비다방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제비다방의 그 추억들이 저희가 지금 한 3년 차인데 제비다방이 한 2년, 그 다음에 제비소극장으로 지금 만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2년 동안에 제비다방의 그 추억들이 아주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 공간에서 공연했고 그 공간을 이제 사랑해줬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소극장으로 바꾸지를 못하셨어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름을 다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 드리려고 그 제비다방 얘기했거든요. 제비다방에 저와 같은 공연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품어주시고 특히 극단 울림 후배 연극하는 분들한테 연습 공간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정을 꾀하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 공간 되게 좋거든요. 또 후배들도 계속 점점 좀 깨끗하게 막 발전시키고 잘 있고 꾸미고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을 만들어 준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제비다방 운영자, 제비소극장 운영자이기 전에 이제 배우 오규택으로 그 살아있는 그 느낌을 후배들을 통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연극을 자주는 못하지만 지금 올해 한 2번 같은 작품으로 2번 했고 2년 전에 또 한 편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자주 연극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내가 후배들을 보면서 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연극 배우라는 그러니까 그냥 배우 오규택도 좋지만 연극 배우 오규택으로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만의 그 방법이기도 하죠. 그걸 뭐 그 후배들한테 무료로 뭐 제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공한 게 되는 거죠. 맞아요. 되게 의미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를 위해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것이 이제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를 위한 투자를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규택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런 훌륭한 점을 보게 되는데요. 또 칭찬이네요. 이렇게 하면 마땅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둥지가 필요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비다방과 같은 곳은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제비다방, 제비소극장의 모습은 전용 공간이거든요. 연극 전용 소극장으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이 천안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그 소극장에 대한 문화, 소극장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함께 이 소극장을 쉽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도 연극보다는 사실은 지금 음악 공연이 더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이제 공연하시는 그 팀 중에 하나고 그 예총에서도 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음악 공연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대학로처럼 그 서울의 대학로처럼 연극만으로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알리고 이런 데 소극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하나의 지금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지금은 이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제비 소극장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면 향후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제 이제 배우로서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연극 전용 소극장으로 꼭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옆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뭐 될 수가 있겠지만 연극 전용 소극장을 천안에서 무탈하게 오래 운영하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천안에 지금 연극 전용 소극장들이 제가 93년도에 처음에 이제 극단 입단할 때부터 있어 왔는데 보통 2년, 3년을 못 넘기거든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 극장을 오픈하고 2년, 3년이면 한 몇 억의 빚을 지고 문을 닫으시죠. 그런 선배님들을 이제 지켜보고 또 서울에서 또 대학로에서 활동하던 그 극단들이 그 천안의 그 천안역 쪽, 천안 터미널 쪽에 소극장을 2군데를 운영을 했었어요. 하나는 잘 아시는 이무영 지금 우리 극단 울림 대표가 그 몸담았던 그 소극장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또 얼마 전에까지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공연을 좀 많이 했던 팀들인데 보통 보면 2, 3년이면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JB 소극장의 그 JB는 내가 농담식으로 막 주변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존버의 JB다.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버텨보겠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만큼 연극 전용 소극장을 천안이라는 이 도시에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편법이죠. 일종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그런 이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나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뭐 제가 잘하고 있으면 또 이 JB 소극장이 잘 되고 진짜 그 많은 분들이 대관을 많이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뭐 안서동에 뭐 옆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신부동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두정동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면서 그 이런 소극장 문화들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천안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또 발전하기 위해서 소극장, 연극적인 소극장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저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천안분은 아니신데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오 대표가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망하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천안이라는 이렇게 좋은, 이게 외부, 우리는 천안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천안이 굉장히 이런 그 활력도 있고 되게 좋은 도시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문화적으로. 근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천안에서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도전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덜컥 처음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나는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이뤄가는 과정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덜컥 이제 또 좀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걸음마 단계다라고 하셨지만은 잘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혜택을 제가 이제 최근에 봤는데, 뭐냐면 저희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이 티켓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주로 이제 지인분들이 와서 우리가 얘기하죠. 봐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제비다방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객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제비다방에서 저희 공연 말고 그냥 다른 공연 보러 오셨다가 또는 차를 마시러 오셨다가 이제 이 공간의 생김새가 특별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 보면은 명함을 넣는 데가 있어요. 명함을 넣으면은 이제 공연할 때 연락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허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연주자들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테이션, 지금 우리가 C 스테이션을 찍고 있잖아요. 진짜 천안의 컬처를 담당하고 있는 연극의 액팅, CCA가 되네요. 천안의 컬처, 액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비다방이 갖고 있는 그 공간의 힘이 연주자들한테, 공연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버스 타러 터미널로 가잖아요.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처럼 공연, 오늘 시간 되는데 공연 보자 그러면은 제비다방을 검색해서 거기서 하는 공연이면은 보러 갈 만해 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데 그게 없지 않아 지금 있어요. 그 혜택도 받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도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00, 지난번 마지막 공연 때 저희가 문자를 보낸 게 한 240명 정도 그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저희 이제 오시면 특이하잖아요. 네. 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무대도 있고 막 조명도 막 달려 있으니까 여기 공연도 해요? 뭐 라이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는 뭐 라이브보다는 공연 위주로 이제 연극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이제 그럼 공연 언제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리죠. 여기다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저희 공연 때마다 이제 공연 제목이나 공연 내용이나 그다음 유료인지 또 그 입장료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안내 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넣어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연 보고 나서 너무 공연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공연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똑같이 안내해드려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모인 분들이 한 200분, 저희는 이제 그 제비소극장 관극 회원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회원님들이 그 정도 지금 돼서 저희 문자 이렇게 보내드리면 많이는 한 10% 정도는 이제 회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10% 정도는 이제 참여해 주시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특히 그 연극 쪽 할 때는 천안에서 연극 볼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연극 할 때는 좀 더 많이 오시고, 음악 공연들 할 때는 아쉽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많이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연이 계속 진행이 되면 본인들이 이제 골라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말씀 중에 또 이제 웃음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 웃었냐면은 거기 보러 오신 분은 전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공연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을 여기 초대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네 했는데 이 인사는 내가 받을 인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도 말씀하시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닮은 이 공연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제 칭찬으로 이어서 해주셨는데 그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이 공간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공연 기획자로서 그 생각을 해요. 지금 공간을 통해서 얻는 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을 위한 아예 제가 기획한 공연이 아니라 관극 회원분들을 위한 공연, 그래서 제비 소극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주최하는 공연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실행하고자 하는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극단 울림과 또 다른 뮤지션들, 또 저는 이제 음악 공연을 기획하기 때문에 주로 음악과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을 아니까 그분들한테 같이 이 좋은 공간에다 우리 힘을 한번 쏟아놓고 그것을 제비 소극장의 타이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 긍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천 선생님은 항상 새로운 기획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 주시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불안해하지는 않으시고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해하시고.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오셨던 저희가 이제 공사 때부터 오셔서 계속 지켜봐 주셨잖아요. 이제 이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재용 씨라고 또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기획을 하세요. 우리 이 소극장에서 무엇을 할까를 본인들 스스로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제비 소극장을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이게 제가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여기는 내 공간, 내 집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는 뭐 그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시골에 가면은 어느 집 주소로 찾는 게 아니라 종찬이네, 규택이네, 규택이 둘째 아들 뭐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비소극장 하면은 주소를 묻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공연했던데, 거기 가면은 누구 데리고 가면은 좋을 공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좋겠고,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멤버다라고 해주신 것에 공감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 드리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 공연 준비한다고 이렇게 세팅하다 보면은 제가 하루 빌리고서 3일 씁니다. 전날 세팅하고 공연하고 다시 이제 세팅 원위치 시키는데 또 하루 넘기고, 그거 다 양해해 주시고. 아니 제가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극장을 빌려서, 저희도 이제 극장 이제 빌려서 대관해서 공연하러 가면 극장장님들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공무원들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힘들어, 불편해.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못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무대 공연 세트 칠 때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극장장님은 안 볼 때 얼른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제가 차라리 없을 때 편하게 하시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손 안 대고 코 푼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컨텐츠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셨는데, 저 역시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 생각해요. 이제 시간 예술하는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습니다. 계속 떠도니까 어느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그 시간을 채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음악이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운영하면서 갖는 비용,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본 게 뭐냐면은 계속 무대에 서고 싶은데 내 공간이 생기면은 한 곳에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자꾸 무슨 공연을 기획하면 거기서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관찰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 공간을 갖는 것이 재미있게 공연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기획의 그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뭐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제비 소극장 같은 경우도 그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천안에 제비 소극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그 소극장 지금 보면은 그 가장 눈에 띄는 활동하시는 게 멜버른 커피하우스 네.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이 이제 거기도 굉장히 많은 공연, 음악 공연들 위주로 뭐 하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택지가 좀 넓어지면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넓어지면 이런 류의 공연, 좀 더 클래식하고 이런 공연들은 멜버른 쪽이 낫겠다. 그리고 좀 이게 좀 이렇게 프리하고 약간 그 조금 이렇게 널널한 공연들은 제비소극장이 낫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지들이 그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천안의 문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이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주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어차피 자영업자니까 매출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제비소극장만 계속 이용해 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은 한계에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뭐 A 장소, B 장소, C 장소가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서 관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 공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천안 전체로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거 뭐라고 그랬지?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팽창이 오게 되면 다 이득은 우리가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올라가는 게 좀 힘들 뿐이지, 우리 지금 이게 문화 공간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나만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병천 순대타운 천안에 유명하지만 순대집 하나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순대타운에 이렇게 여러 개 업체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대 먹으러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안이라는 이런 공간에 이런 소극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공연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 문화적 경험 욕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서 또 공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 그 공연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공연을 또 찾아다니시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급자들이 이제 수요자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애플처럼. 애플도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애플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찾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공간을 공급해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기획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느끼셨죠? 제가 이분의 인품 덕을 보는 게 닮았는데 이분의 인품이 좋으시니까 닮은 거 자체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말로 들으시지만은 살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공연 기획하고 같이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존경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많이 쌓여서 파이가 커질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은 매우 고독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터널을 계속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비다방 가급적이면은 이제 누구랑 만나서 차 마실 때도 거기로 가자라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외롭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를 거쳐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찻집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보탬을 줘서 문화 도시, 지금 마침 이제 주제가 딱 문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생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적극 100% 인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증명을 하면서 감히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공간 사업에 분명히 수익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비다방 제비소극장을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데, 왜냐하면은 제비소극장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제비소극장, 제비다방, 그리고 또 아까 멜버른 말씀하셨는데 다른 그 어떤 형태가 되든 어떤 성격을 갖든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눈에 띈다면은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소비하고 같이 뭔가를 기획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인프라도 대학교가 많잖아요. 일단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공급되어지는 그런 이제 인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시 자체도 굉장히 이런 중소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도시 규모나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젊은 층의 인구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불화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도 뭐 안성, 평택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천안을 굉장히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에서 이런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어렵죠. 대부분 천안이 하기 어렵다고들 표현을 하시거든요. 천안에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동안 이런 것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도 이제 천안에서 한 30년째 뭐 이렇게 연극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런 선배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연극뿐만 아니라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분야의 그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선배들이 그동안 천안에서 이제 우리를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분들의 활동들이 지금 현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탓할 수는 없고, 내가 여지까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천안의 연극 환경이라든지 뭐 음악 환경이라든지 미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선배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선배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역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천안은 이런 수도권, 이게 서울, 특히 서울한테 인재들을 쫙 빨려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 뭐 여기서 차 타면 1시간이면 가니까 예술의 전당까지 굉장히 양질의 공연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조금 더 배우 활동을 하고 싶으면 대학로, 여기서 뭐 1시간 반이면 가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갔다가 조금 이제 거기서 지친 분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도시이기도 해요. 우리 후배들도 보면은 그쪽에서 활동하는 서울이나 대학로나 뭐 이렇게 방송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하다가 오시는 이제 후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선배들이 배척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이끌어 줘야죠. 그렇게 되면 이 천안도 언젠가는 서울 못지않은 이런 문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역시 네. 어른 역시 오규택 선생님 생각하면서 어른, 연세도 있으시지만, 연세라고 하면은 아직은 나이, 그렇죠. 나이가 있는데 나이다운 사람, 나이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
그리고 땅 같은 사람. 그래서 땅이 여러 가지들을 키워내잖아요. 생명의 기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배라고 표현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고 계시는구나. 제가 본 모습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화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천안문화페스타도 이어지고 있고요. 천안문화도시센터, 문화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문화라는 말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제비다방, 제비소극장이 오규택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면은 그러면은 문화가 뭔지를 좀 더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극으로 무대에서 좀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또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 가지시면은 천안이 문화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은 오규택 선생님의 그 삶과 철학을 다 담기에, 그리고 후배들의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다 담기에는 짧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얘기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예, 우선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천안 문화도시 그 사업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문화도시,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술 문화도 있고, 예를 들어 군용 문화도 있고. 근데 우리 천안은 무슨 문화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화 도시인데 앞에 이게 없어요. 무슨 문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 두정동 되게 유명하거든요. 서울에서 저도 이제 하면서 서울에 있는 배우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 두정동 술집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천안은 술 문화의 도시냐? 아니면 그럼 우리 그 시장님이 요즘에 이제 한참 그 하시고 천안 예전부터 있던 천안 빵 문화의 도시냐? 근데 그 천안 문화도시 사업에서 우리가 하는 무엇 문화의 도시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해봤죠. 이번 저는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술인 영역으로 오늘 초청을 받았으니까 천안이 문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 문화의 도시가 되는 게 저의 이제 큰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천안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애쓰고,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카메라는 안 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힘써주고 계신데, 이런 이제 천안에 이제 그 얘기를 뭐 아침에 뉴스에 그 신안 퍼플 마을이 나왔어요. 그 전라남도 네네, 신안 퍼플 마을이 유엔에서 지정한 관광을 추천하는 마을인가? 유엔에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신안은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한 거잖아요. 퍼플색으로. 그리고 그 섬마을에 그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보라색 꽃을 심고, 그런 단지, 그런 발상 하나 가지고 유엔에서 관광하고 싶은 마을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안은 과연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천안이란 도시를 좀 더 알릴 것인가는 좀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신 이런 시민분들, 그다음에 또 관계자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그렇죠. 재밌는 거, 이게 더 재밌네, 이게 더 가치가 있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침 뉴스 밥 먹으면서 뉴스 보다가 그 군수님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우리 이런 사례들이 많은 영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천안도 신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래서 퍼플섬 그 마을에서 뭔가를 좀 영감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있는 군수님이네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잘 받아서 가슴에 담아두신 우리들이 다 멋이 있습니다. 멋있는 도시 천안을 만들고자 이제 문화도시 페스타를 운영하면서 지금 C스테이션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C스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무엇이 다가가든 잘 대해주시고 그것이 또 커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